사전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 분은 혹시 하고 오셨나요? 아니면 뭐 내일 하실 예정이신가요? 아직 못했고. 아직 저는 요거 못하셨고. 끝나고. 네. 정광재 대변인은 저 또 오늘 오전에 방송이 잇따라 있어서 예. 그 방송 좀 쉬는 시간에 가까운 사전 투표소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. 예, 저도 내일 출근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제 6시 때 발표된 걸 보니까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보통은 이제 금토를 하는데 이번에 평일에 목금 이렇게 이틀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낮지 않을까 이랬는데 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기록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7시 기준, 저 8시 아직 데이터를 못 봐가지고 예. 7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때는 0.58%였었는데 아,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8시 기준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전국이 2.24%. 아하, 지난번 대선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. 지난번 대선이랑 비교해도 한 1%포인트 정도 그러니까요. 높은 것 같네요. 예, 제가 7시,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. 예, 거의 뭐 2배의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출근하시고,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부랴부랴 바쁘게 또 출근하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투표를 하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2배에 가까운 수치의 어떤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. 확실히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뭔가 찍어줘야 된다라는 혹은 뭐 심판해야 된다라는 선거의 어떤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. 사전 투표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었던 재외국민 투표율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거든요. 재외국민 네. 투표율도 역대 최고라는 건 아닙니까? 79%를 기록했고 또 모수인 등록 명부율도 봐야 되는데 그 직전 대선보다 훨씬 한 14%가 올라갔다는 거예요. 그 아시아주, 미주 뭐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2,500명씩이나 그래요. 선거를 네. 한다. 아프리카에서 계신 분들도 선거를 한다는데. 거기 이동 거리도 되게 길 텐데. 그러니까 투표하러 국내에 계신 가려면. 분들도 손쉽게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네.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 높은 거를 또 뭐 다들 이제 뭐 자기들 기준으로 해석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, 이거는?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막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추이를 내일 저녁 6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이 직전 대선의 2배 이상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.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. 네. 이번 대선은 지난 12.3 비상겸을 발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그로써 생긴 그 대선이기 때문에 네. 그 대선에서 어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? 이런 것들은 뭐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. 지난 그 비상겸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갖고 반드시 투표를 참여하겠다. 나의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. 이런 의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.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동료를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네. 투표율 높으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. 평소대로라면 우리나라 정치 공학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. 그러니까 네. 민주당에 유리하다.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사정이 크게 다를 거로 봅니다. 그래서 어젠가요? 투표율 80% 기록하면 우리가 이긴다. 이렇게. 80%. 네. 근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. 네. 뭐 그런데 19대 20대 국회 대통령 선거가 다 77%를 기록했기 때문에 80%가 아주 높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네. 사전 투표가 정착하면서부터는 그 대선 투표는 상당히 높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예. 왜 높은 투표율이 우리 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?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. 이번 선거, 대통령 선거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투표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반면에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번 전체적인 여론 구도가 이거 내가 투표해도 우리가 지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고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한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겠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이번에는 우리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올 거다. 예.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투표를 네.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한다면
우리 당의 역전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.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한 이제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. 이게 유세에 다니시다 보면은 여전히 좀 걱정하는 기류가 있나요? 아니면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나가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가요? 그 사실 지난해 총선을 제가 치르는 과정에서도 네.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투표 선거운동 열심히 해도 부정선거 못 막으면 당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 뭐 꽤 긴 시간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다.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든 투표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적했었던 건 사전투표가 부실 관리되고 있다. 예. 부정이 그- 아니라 이제 네, 부실 그 관리.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있다.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 지지자들도 있지만 이번 제도를 바꿀 수는 없었잖아요. 우리는 사전투표를 본투표에 가깝게 뭐 날짜를 이동하거나 본투표 확대 기회를 높이는 쪽으로 그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럴 그 여력이 없었으니까 주어진 제도에서 최선을 다해야죠.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예. 관리 감독을 충실히 아주 철저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사전투표 응해달라 이런 메시지들을 꾸준히 발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으로 가서 원희룡 전 장관과 한다고 합니다. 또 이준석 후보는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고요.